자,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진 상황을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과열되는 것이 진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리를 너무 올려버려요. 사람이 돈을 너무 안 썼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안 쓰니까 물건 안 사니까 기업들이 망해가니까 안 되겠어. 정부가 나서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아까 피스컬 폴리시가 뭐라고 했나요? 재정 정책이라고 했죠. 정부가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이 막 돈 써주는 거예요. 자, 노인들 나오라고요. 200명 모아가지고, 자, 하루 동안 여기 땅 파면은 5만원씩 줄게요. 5만원 줘요. 한 10일 있다가 저기 땅 묻어야 되니까 나오시라고, 묻으시라고 하고 5만원씩 줘요. 그걸 바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불렀죠. 이게 재정정책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돈 늘려주고, 또 세금 더 깎아주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럼 사람들이 돈이 들어 돈을 쓸 테니까. 그거 말고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뭐를 늘린다라고 하는 크레딧을 늘린다고 합니다. 크레딧이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막 신용 이런 말이 있는데 크레딧을 늘려준다고 할 때 이 크레딧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반드시 나오냐면 크레딧 크런치 혹은 크레딧 스퀴즈라는 말이 나와요. 크런치나 스퀴즈는 잘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 부근에 혈관이 막혀서 뜩 끊겨버리기 때문이에요. 피가 잘 흘러야 되는 것처럼 돈도 경제에서 잘 이렇게 흘러야 돼요. 어떻게 흘러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기업에게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기업이 다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그럼 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은행에 돈 넣고 은행에 돈 남아도니까 돈 막 빌려주고 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의 몸처럼 흘리는 거 잘 돌아다녀요. 그걸 크레딧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크레딧 크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갑자기 딱 막혀버리죠. 그럼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망합니다. 돈이 돌게 하려면은 누구든 돈이 남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하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차라리 저축에 하느니 그냥 쓰는 게 나은 경우. 일본은 심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1%인데 지금 예금 금리가 0.5%라 칩시다. 그럼 내가 예금하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차라리 쓰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차라리 쓰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넣어놨더니 0.5%를 줬네. 그런데 0.5%를 딱 늘려가 딱 보니까 1년 안에 금리는 벌써 1%가 올라버렸으니까 내가 0.5%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돈이 이미 줄어든 셈이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무슨 금리? 실질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금리는 real interest rate. 실질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말은 뭐예요? nominal rates라고 합니다. nominal rate는 명목금리라고 해요. 명목금리라는 얘기는 그냥 액면가만.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0.5%라고 했죠, 금리가. 근데 인플레이션 1%예요. 근데 명목금리는 얼마야 그러면? 0.5%입니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5%인 거죠. 왜냐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셈이 되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지금 금리가 4%예요. 그럼 실질금리는 몇 %일까요? 1%인 거죠. 그러면은 명목금리는 4%. 그러니까 실질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고려했다는 말인 거예요. 좋아, 이제 그것까지는 됐어요. 그럼 크레딧 크런치나 스퀴즈가 발생하는 것이 언제 일어난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아무도 돈을 안 써. 그러니까 완전히 막아버리고 정부가 막 돈을 내고 빚을 내가지고 써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금리가 거의 0%로 가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그거죠. 일본이 그래서 lost decade라고 해서 10년 동안 지금 두 번째 decade죠. 금리를 아무리 늦춰도 사람들이 돈을 다 저축만 하고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막 낮추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환율로 넘어가야 되는데 환율로 왜 넘어가냐면 아까 제가 통화정책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금리 조정하는 거고 환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금리 조정하는 거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돈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찍는다는 게 이렇게 찍는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마음대로 찍지 못하는 게 경제 운용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돈이 너무 쪼들려. 사람들 사이에 돈이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돈을 찍으면 되죠. 근데 그게 최악의 방법이랍니다. 돈을 찍어내게 되면 나중에 그 찍어낸 돈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돈을 찍었다 칩시다. 그럼 돈이 막 늘어나죠.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얘기. 돈이 넘쳐나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경기가 팽창되면은 금리가 뭐라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올라가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항상 외국과의 대비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물건값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해외하고 대비했을 때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하나요? 미국하고 비교를 하죠. 그럼 미국하고 비교를 하니까 금리를 뭐라 그래요? 금리가 아니라 환율을 익스체인지 레이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달러 대비로 보느냐 한국화 원화 대비로 보느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The dollar against the won. 우리말로 원화 대비 달러화입니다. 그럼 거꾸로 the won against the dollar 하면 달러 대비 환율. 그러면 the won against the dollar는 어떻게 보통 써요? 이렇게 1121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러 대비 원의 가치를 부를 땐 이렇게 부르고 the dollar against the won 하면은 달러로 쓰는 거죠. 그럼 1,000원당 얼마. 근데 요렇게는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돈이 얼마고 엔화가 얼마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라면 the won devalued.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against the dollar. 이렇게 칩시다. value가 이래. 그러면 원화가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졌다고 하면 1121원이었던 것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올라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원화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달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원화가 싸졌다는 얘기니까 1달러를 내가 살려면 전엔 1121원 줬는데 이제는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됐다고 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1121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경기 팽창 얘기하다가 경기가 막 좋아지고 돈이 막 풀렸어요.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겠죠. 그럼 원화는 상대적으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에게는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맨날 할 때마다 틀리지.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을 한다고 하면은 물건값을 원화로 받나요? 달러화로 받나요? 달러로 합니다. 항상 국제무역은 달러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요 물건을 1달러 받았고 지금도 1달러 받아요. 근데 지금은 1달러를 가지면은 살 수 있는 원화가 더 많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1121원으로 1달러를 샀는데 지금 1130원을 줘야 돼요. 그럼 내가 똑같이 1달러 받았지만 사실은 나는 원화로 계산하면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업자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에게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럼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원화의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수출업자에게 타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00원이 좀 안 되는데 지금 1,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업자 중에 수백 개 이상이 망해버린답니다. 100원 차이로. 왜냐면 엄청나게 다루는 규모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돈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로 직결이 되냐면 환율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환율하고 직결이 된다는 얘기는 수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럼 뭐 수출업자들은 이게 0 오르면 무조건 좋으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버리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한국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리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들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까지 유지되는 게 좋은데 지금 1,100원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정도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 수출업자들에게 매우 힘들답니다. 보통 1,100원 중반대, 1,120, 1,130원, 1,150원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한참 익숙해져 있었을 때였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원화하고 환율 간의 표현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남았다고요? 30분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네, 그럼 여기서 3부 끝내고